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다라고 SNS를 통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납니다.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의혹은 정치적 공세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 탈당을 결심한 배경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그 본인을 둘러싼 코인 의혹이 일파만파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이제 의혹들의 내용도 정말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계속해서 해명을 통해 불법적인 것은 전혀 없었고 관련해서도 자금도 본인 돈이었다. 특히 이제 로비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도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혔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국민적인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 그리고 당내 안팎에서의 여러 가지 비난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많은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민주당에서는 쇄신 의총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그 의총 이전에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제 조치의 시작점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는 책임을 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납득될 만한 그런 진상 조사 그리고 해명을 하겠다라는 이제 다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탈당이 이 논란을 어떻게 종지부를 지어주는 그런 결심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김남국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차장님 지금 12일에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윤리감찰단 감찰을 지시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 탈당 배경에 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진 탈당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탈당을 하지 않고 민주당 소속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라면 지금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체 진상조사 그리고 윤리감찰에 응해서 그 결과를 이제 당에서 책임을 지고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윤리감찰도 사실상 이제 그 원인 탈당을 했기 때문에 윤리감찰 대상이 아니게 됐고요. 당내 진상조사도 이제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아마 김남국 의원을 향하고 있었던 가상화폐 의혹이 민주당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이 불가피하게 탈당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뭐 득과 실을 좀 계산을 해보면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비판적으로 본다면요. 예를 들면 매각 권유를 민주당 지도부가 이행을 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진상조사도 중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징계도 뭐 당연히 절차도 이루어지기 힘들겠고요. 뭐 이런 점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약간 실익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도 이제 그 앵커님 분석에 전적으로 이제 그 동의를 하고요. 김남국 의원은 이제 그 탈당이 아니고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죠. 사퇴를. 저는 이제 그 탈당 변 있잖아요. 아주 세 가지가 엄청나게 저는 부적절하다 봐요. 첫째는 이제 그 당원 동지께 죄송하다. 이 말은 이게 국민께 죄송하다는 게 없습니다. 국민이 혈세로 세비를 줬는데 상임위 도중에 코인 투자만 했지 제대로 이게 국회의원은 부업 아닙니까? 코인 투자가 주업이고 그러면 이게 국민께 죄송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요. 이게 첫째 부적절하고 두 번째 부당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진실을 밝힌다. 처음에 그 한동훈 장관의 작품이랬죠. 이게 부당한 정치 공세입니까? 본인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잡코인에 투자를 몰빵을 했는데 이게 누가 정치 공세를 한 겁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한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까? 말이 안 되고 그럼 이게 진실을 본인이 이제까지 안 밝혔는데 앞으로 이게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지 이게 두 번째로 부적절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게 언론 탓을 해요. 허위 언론 보도에 강력 법적 대응한다. 제가 여기 수많은 기사 거의 다 검색했지만 기사 중에 허위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전부 허위로 다 이게 그 해명했죠. 현금 한 적 없다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원금 투자한 거 싹 빼가지고 예금 했잖아요. 본인이 전부 이게 초기에 LG 디스플레이로 위믹스 샀다 했다고 위믹스 산 시점도 전부 이게 허위 아닙니까? 본인이 다 허위로 해명한 거 이거 책임을 져야지. 이걸 이게 언론 탓으로 돌려서 언론이 허위 보도했다? 이거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그럼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잠시 떠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잠시 떠난대. 이 말이 나중에 다시 민주당 돌아온다? 그럼 이게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 또는 김홍걸처럼 이게 복귀시킬 겁니까? 이런 게 꼬리자락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무소속 의원으로 다시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일파만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도 휘청거리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지지율은 급락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청년층 20대, 30대의 어떤 지지층들은 사실상 이렇게 공고화된 지지층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유동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경향성을 굉장히 많이 띈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당에 등을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이런 문제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공천을 한다.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무소속으로도 출마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통화했던 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섭섭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거는 현금화를 440만 원 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네.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또 지목이 되는 부분이 의정 활동하는 와중에 이제 뭐 이런 거래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 거래의 어떤 시간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추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영역을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탈당을 했다 그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 탈당계를 접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정당의 어떤 이 공익성이랄까요, 책임성이 굉장히 저는 어느 순간에 탈당과 더불어서 그냥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접수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접수를 받아들이지 말고 실질적인 조사 이걸 결과를 다 하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만 사실상 정당의 어떤 징계도 굉장히 가혹하고 잘못하면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추후에 어떤 김남국 의원의 어떤 정치 생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만 국민들이 이 당의 어떤 이 처벌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탈당을 다 인정해버리고 그렇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를 다시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화면에 드러난 모습들을 보면 이제 청문회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정황 같은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로 의원직 제명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글쎄요, 이제 그것은 뭐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지금 김남국 의원은 탈당한다고 해서 지금 이 가상화폐 이 투자 논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입법을 했던 게임산업진흥법과 자신이 막대한 이 코인을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법 행위에 위법한 것 또는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입법 행위가 있었느냐가 지금 그 본질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 소속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입법을 함께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도 이 게임산업진흥법과 이 코인과의 어떤 상관관계 이것이 지금 이 의혹의 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정당국이나 검찰의 수사 여하에 따라서는 민주당 소속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시간이 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정치인들은 어떤 지지를 받고 그런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진다면 장윤주 변호사님, 이게 친명계 의원입니다. 대표적인. 네. 현재 이런 논란이 불거졌고 본인이 먼저 탈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지지자들이 이 문구를 봤을 때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이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친명계 의원이긴 만큼 어떤 친명계의 그런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 그런 목소리가 더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사실 김남국 의원의 이번 코인 의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계파라든지 뭐 진영이라든지 이런 다툼이나 분열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 개인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성토가 아니죠. 김남국 의원이 했던 행위들에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탈당을 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탈당을 통해서 1차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할지를 단계적으로 좀 더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탈당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또는 뭐 진상조사, 윤리감찰단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민주당의 당규상 윤리심판원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했을 경우에는 제명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놓는 이유는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복당을 시도했을 때 그 복당을 심사하는 기관에서 이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탈당을 했으니까 당에서는 뭐 모든 책임이 없고 모든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당원 당규상 분명히 또 조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좀 발표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장님께서 이 검찰 수사 전망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전에 일단 민주당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 긴급 의원 초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김 의원에 대한 성토회장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현재 당사자가 빠진 상황입니다. 이 중간 보고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소장님, 여기서 아무래도 앞으로 당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쇄신의총이라 그래가지고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가장 이제 정면으로 이제 대두됐을 텐데 지금 이제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네. 탈당계를 접수할 것이냐부터 아마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제 또 돈봉투 사건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겹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총선이 꽤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당과 정부의 어떤 문제점이 오히려 다 가려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통해서 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면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남국 의원의 어떤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재산 형성의 어떤 국민의 대표들이 도덕적인 불감증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코인이 재산 신고의 어떤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김남국 의원에 국한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재산 형성 과정이 있고 그들의 어떤 이 의정 활동이 로비와 연계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규명해야 되는 그런 계기로 좀 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선 당시에 이 게임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때로 돌아가면 20, 30대의 어떤 청년층이 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세대는 그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워낙 복잡해서. 그런데 이제 젊은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여야 가리지 않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네. 거기에 어떤 불법성이 없었는지는 좀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김남국 의원이 오늘 출근한 그런 모습이고요. 가벼운 점퍼 차림으로 출근을 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당내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 제가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네. 당시에는 가상자산은 다 매각하고 청와대를 들어오게 돼 있어서 네. 저는 원래 없었고 또 지난 정부에서는 보통 이제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예, 현재 김남국 의원이 소속돼 있는 그 철험회라는 모임 있죠. 이 철험회라는 모임이 이제 모임을 5.18 기념식을 계기로 모임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친문계가 주축이 된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 추모식에 맞춰서 문 대통령이 있는 그 평산마을로 간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계파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조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이제 그 처음에는요. 저는 이제 전수조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인. 근데 그 처음에 회원들부터 이게 빨리 전수조사 해야 된다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코인은 중요한 이게 고급 정보가 있다. 이럴 때 이게 친한 의원들한테 투자를 권유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입법 로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그 이런 단체에 게임 회사들이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철험의 회원들, 특히 그 장경태 의원요. 이분은 이게 그 지금 이게 신고 재산이 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옛날에 이게 본인이 한 1, 2천밖에 없다 했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조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최강욱 의원은 과거에 그 짤짤이 그 발언 있잖아요. 이게 아마 코인을 이게 보고 발언한 게 아닌가 이런 이게 보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철험의 회원들은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계파 갈등 문제는 당연히 이제 그 총선 시즌이 오면 결국 이제 그 친문과 그다음에 친 이재명, 친명 간에 아마 죽기 살기로 아마 이게 공천 경쟁이 벌어질 거고 저는 사전에 이제 그 계파 단합 차원에서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출신들은 그쪽을 방문하는 거고 그다음에 친명도 단합하면서 앞으로 이 계파 갈등은 상당히 격화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네, 다른 의원들도 가상 자산을 갖고 있었는지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요. 2년 전에도 민주당 동료 의원들 사이에선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정황을 보여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금유지도 없어? 금유지도 뭐 저희 이거 7만 8천 원. 언니 뭐 하나지 장가가 아니고 마스크. 남궁경은 절대. 남궁경은 근데 진짜 나도 저는 이제 이번 거였으나 남궁경 10억 넘게 변호사 말고 아니 그 비트코인 코인으로 벌었죠.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휴식 시간에 민주당 의원들끼리 재산 이야기를 하다가 포착이 된 모습인데 네. 이 당내에서도 김 의원의 투자는 좀 유명했었습니까? 사실 당내에서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친했던 의원들끼리는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다, 뭐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코인 열풍이 불기 아주 전부터 굉장히 일찍 코인 투자에 눈을 떠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도 그런 어떤 거래들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의원들 특히 이제 장경태 의원이 자신의 친분으로 뭐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이제 의혹이 제기될 만큼의 많은 거액의 네. 뭐 코인을 갖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실상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이제 잡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의 거액을 투자했던 사실 이런 사실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경태 의원이 그가 영상 속에 나왔던 장경태 의원이 지난주 한 방송에 출연해서 김 의원이 이런 코인을 갖고 있는 것은 몰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저도 옆에서 이제 이 사석에서도 김남국 의원 많이 보지만 김남국 의원이 정말 트어진 뭐 운동화 신고 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이제 코인 갖고 계신지 몰랐는데 어찌되었건 코인은 이 지금 현재 정식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희 뭐 국회의원들도 다 아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장경태 의원은 2021년에 김남국 의원이 돈을 많이 벌었다 코인으로. 그런데 지금 방금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방송에서는 코인을 갖고 있던 사실을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대처가 좀 논란에 오를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비트코인 이런 발언들이 우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번 걸 몰랐다라고 또다시 얘기를 해버리면 장경태 의원의 말에 어떤 정직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국회의원들 우리가 이제 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저렇게 재산 증식에 대해서 뭐 아무리 휴식 시간이지만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는 와중에 이게 정식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식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단지 국회에서 지금 공직자 신고의 어떤 대상이 아닐 뿐인 거지 이게 현금화가 돼가지고 결국엔 집도 사고 뭐 또 하고 하는 이 자산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시 법적인 문제로 규결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특히나 국민들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러한 문제 특히나 어려울 때 어떤 상황은 더더욱 국민적 시각 속에서 봐야 되는데 자꾸 법적인 나는 위법하지 않았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장경태 의원 조금 전에 했는데 이분이 그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2년 늦게 갔다. 뭐 전액에 재산이 없었다.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작년 말
제가 보니까 재산 신고한 걸 보니까요. 토지가 이제 1억 3,100만 원. 그다음에 이 건물이 2억 9,900.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예금이 3억 81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이 7억 233만 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국회의원 몇 년 동안에 어떻게 7억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까? 예금이 3억을만 늘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월급으로 생활하기도 이게 빠듯한데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본인이 김남국이라고 친하다 보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코인 정보도 주고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장경태 의원의 재산 정식 내역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차장님 아까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했을 가능성,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네. 지금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김남국 의원이 일부 코인을 에어드롭 방식으로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밝혀냈습니다. 네. 이 에어드롭이 뭡니까? 네. 그 에어와 이제 드롭의 합성어인데요. 이제 네. 공중에서 뭔가가 떨어지듯이 코인을 공짜로 받는 것을 이제 에어드롭이라고 칭하는데요. 이걸 이제 주식에 비유를 하자면 주식을 보유한 분들에게 이제 회사에서 보유한 금액을 무상증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코인을 보유하거나 또는 코인을 거래한 사람에게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에서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수량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에어드랍 방식으로 하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코인 가운데에는 이 코인을 발행한 회사에서 무상으로 나눠준 에어드랍 방식으로 코인을 받은 네. 이런 흔적이 당내 자체 조사에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 무상 에어드랍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게임산업진흥법을 통해서 P2E 방식의 어떤 그 게임 회사가 발행한 이 가상화폐가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벤트성으로 준 가상 자산이 네. 뇌물이었을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연관성이 확인이 된다라면 에어드롭으로 가상화폐를 받고 그 가상화폐가 현금화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법을 김남국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다라면 네. 이것은 대가성이 얼마든지 입증될 수 있는 이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의 충분한 수사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상세한 소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이 이 에어드롭 방식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기로는 어쨌거나 본인은 문제되는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거래 내역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네. 장윤주 변호사님, 이 이벤트성으로 에어드롭을 받은 거라면 일단 문제가 법적으로는 없어 보이는 거죠? 사실 이 에어드롭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무상으로 받은 것이 문제됐고 그러면 이제 뇌물이라든지 대가성 문제가 당연히 연결지어서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뭐 대가성이라든지 뭐 로비 의혹이라든지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뭐 객관적인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차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에어드랍이라는 것이 이벤트성이나 마케팅성으로 이제 어떤 조건을 충족한 코인 보유자들에게 이제 코인을 소액 나눠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김남국 의원이 받은 그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이 김남국 의원의 대상으로만 뭔가 많은 액수가 나왔다든지 이런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에어드랍의 어떤 의도를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황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인 이제 클레이스합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해명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하면 이자를 주는 방식처럼 가상자산을 어딘다 예치를 해놓으면 이자의 방식으로 에어드랍으로 코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해명입니다. 만약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맞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뭐 뇌물이라든지 대가성에 대한 그런 의혹의 고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과 또 진상조사단에서 더 많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빠르게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 지금 검찰이 이 김남국 의원의 수사에 대해서 앞서서 법원에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었지만 기각이 됐거든요. 이번에 다시 검찰이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발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옛날에 그 한동훈 장관이요. 고민정 의원하고 이제 그 왜 십몇 분간 논쟁한 그 유튜브에 수백만 뷰 있잖아요. 그 논쟁에 보면 이런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사라는 거는 사람의 이름을 가리고 수사를 해도 이게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때 영장 청구했을 때요. 만약에 그 김남국이라는 이름을 가렸거나 아니면 이게 홍길동이라고 해놨거나
아니면 이게 그냥 서정욱 이렇게 돼 있으면 영장이 발부됐다고 봅니다. 김남국 이름을 이게 판사가 봤기 때문에 김남국 국회의원이네. 그리고 김남국 법사위원이네.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7인의 실세네. 이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판사한테 영향을 안 줬을까요? 저는 그때 영장 기각은 판사가 이게 좀 잘못된 판단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판사가 법사위 소속이라고 해서 그렇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판결을 완전히 우리가 판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면 이게 그때 기각이 저는 잘못된 거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FIU가 의심이 있다고 3단계 심사를 했고 검찰이 통보하는 게 0.18%입니다. 그다음에 계좌를 발부해 주는 건 98%가 넘어요. 이런 상태에서 왜 2번이나 기각을 합니까? 네. 그걸 못 보게 합니까? 저는 이게 판사가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왜 그 판사가 옛날에 김봉현 라임 사건에 이분 영장도 기각해서 도주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그 판결도 무조건 존중해야 됩니까? 저희가 합리적인 판결을 비판할 수 있고 저는 이번에 만약에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번에는 이게 반드시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그 개인적인 그 의견을 좀 설명을 해주신 그런 차원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일단 정찰 수사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우 소장님, 이게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대가성 여부도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상조사단도 이제 에어드랍의 출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국면이었단 말이죠. 김남국 의원의 탈당이 혹시 이 진상조사단의 그런 조사 내용이 향후 자신의 검찰 수사의 방어권의 논리에 그 범위를 좀 좁히는 거 아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탈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보시는지?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는 장면은 정당에서 버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이걸 탈당이라는 걸로 일단은 이제 끊어주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이 뭔가를 해야 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절차적으로 뭔가 여기서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의 어떤 빌미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지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위법에 관련해서 불법이 얼마나 정도 있었는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돼 봐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지금 뭐 재판부에서 영장 청구를 2번이나 기각했다는 거는 법적인 어떤 판단이지 이게 예컨대 철험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안 해줬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다 영장 청구 안 받겠네요. 기각돼야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라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검찰이 실질적으로 위법에 대한 영역에서 얼마나 이제 증거를 찾아내느냐 이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어드랍이라는 것이 해서 무상으로 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뭐 이 로비의 어떤 형태로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김남국 의원에 많이 줬다라고 하고 그것을 로비를 행했다 그러면 뇌물의 형태의 어떤 인식을 가능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김남국 의원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입장들이 여론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김남국 의원도 국회의원이고 또 그것에 이제 앞서서 하나의 또 국민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그럴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황당무계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은 김남국 의원이 국민들께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진솔하게 해명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진상을 소상히 알려드린 후에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앞서서 본인이 먼저 본인에 대한 그런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셔서 지금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리고 국민께서 해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일말의 어떤 조그마한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명하는 것,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상자산 논란으로 인한 김남국 의원의 탈당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